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지표들이 나왔는데 숫자 자체는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뭐 해석은 조금 엇갈리는데 이 내용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고요. 대형주는 부진한 반면에 중소형주는 올라서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다. 지수만 조금 어중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하락 이후에 하루 만에 다시 뒤집을 수 있는지 이 내용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도주보다는 약간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 주포가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주포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강력한 주도주가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는지 이 점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나스닥만 하락하고 다우 S&P 500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승 업종도 하락 업종보다 더 많았는데 어제하고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어제 올랐던 업종이 하락하고 어제 내렸던 업종은 또 올라가고 이렇게 좀 엇갈려서 이게 대형주 품고 있는 종목군들이 대체로 약했거든요. 그 대형주 이외에는 빅테크 이외에는 이제 대체로 좀 상승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괜찮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뉴스들을 보면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는 제가 여러 번 비유합니다만은 이마트에 업체들이 제품을 납품하는 단가. 그래서 이제 다음에 소비자 물가는 거기에 라벨 찍히는 판매 가격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4월 생산자 물가 소매 판매 예상보다는 양호하게 나와서 시장에서 보기에는 이제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관세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근데 이제 다만 월마트가 어제 실적 발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6월 이후부터는 관세 여파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서 아직은 견디고는 있다. 그렇지만 이제 여름이 시작되면서부터는 관세가 이대로 유지될 경우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소비가 축소될 수는 있다. 이렇게 또 시장에서는 해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월의 어떤 발언이 좀 있었는데 공급 충격이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장기 금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생각했던 것보다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신호로 일단 해석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날 파월 의장이 구체적으로 뭐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한테 자꾸 싫은 소리 듣기 이제 불편하니까 그래서 언급을 좀 피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오늘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는데 이후에 이게 좀 어떤 형태로 확대해서 해석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뭐 금리 안 내리려나, 뭐 천천히 내리려나 이런 쪽으로 전개가 되는지는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이렇게 국채 금리도 빠져서 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 관련된 발언을 두 가지를 했는데 그 미국에다가 제품 이제 관세를 아예 철폐하는 걸로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도에 의하면 24가지 항목 중에서 19개는 합의가 되고 나머지는 합의가 안 됐는데 합의된 게 더 많기 때문에 일단 그거부터 발표를 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협상을 계속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인도와의 협상이 조만간 공개될 것 같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애플 아이폰을 지금 인도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들여오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팀 쿡에게 그러지 말고 미국에서 제품을 더 많이 생산을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 단가가 높아지는 상황이 생겨서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애플이 마진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보도도 있었고, 근데 이제 웰스파고를 비롯해서 주요 어떤 증권사들은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건 좋은데 이게 아직까지 초기 상황이라서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다. 뭐 UBS도 그렇고 웰스파고도 그렇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전체적으로는 대형주가 부진했거든요. 빅테크가. 이건 아마 옵션 만기 영향인 것 같다. 이런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 세 번째 금요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 때문에 대형주는 발목 잡히고 중소형주는 금리가 빠졌으니까 활발했던 날이 아니었냐. 이런 해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지표들 나온 거 제가 전부 다 정리할 수는 없고 나온 거 일부 중요도 있는 것만 좀 정리해 보면 예상보다 대체로 괜찮았어요. 네, 물가는 예상보다 더 아래쪽으로 나왔고 소매 판매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선방했고 이렇게 나왔는데 특히 생산자 물가지수 보면은 떨어지고 있는 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물가가 진정되고 있구나라는 기대치가 있는 거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렇지만 마이너스로 갔을 거로 예상했거든요. 전월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 갔을 거야라고 봤는데 이제 플러스가 나가죠. 물론 이거는 세부적으로 보면 자동차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부분을 빼면 예상보다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관세 여파로 자동차를 구매한 거, 그 부분 서둘러 구매한 거를 빼고 나면 소매 판매가 늘어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해석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 평가는 아직까지 관세를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소비가 점차 신중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관세 여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소비가 위축될 위험도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은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당장 오늘 보여지는 수치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일단 오늘 지표는 이제 긍정적으로 작동을 했죠. 근데 이게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어쨌든 유효 관세율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날짜별로. 그러니까 뭐 중국에 대한 어떤 또 상호 관세 유예 뭐 하여튼 이런 등등의 어떤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 관세율이 좀 내려가고는 있지만 이게 다시 튀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다시 튀어 올라가게 된다라면 미국의 소비가 위축되고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경고를 아직까지는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7월 안에 여러 곳에서 좀 합의되는 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관세가 7월부터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좀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게 관세율이 1% 올라갈 때마다 성장률은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분의 1 정도 성장이 둔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잡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에서는 공매도 쇼커버가 최근에 이제 강하게 나오면서 월요일에 미증시가 급등했다. 이렇게 해석이 됐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남은 공매도 잔량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커버가 되긴 했지만 순 공매도 양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이거. 근데 이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거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여전히 공매도 세력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되는 거고, 한 번만 더 뭐 큰 거 나와주면 여기서 숏커버가 한 번 더 세게 나오면서 이제 매수 가동이 되는 거죠. 공매도 숏커버라는 거는 공매도 쳤던 세력들이 항복하면서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더 나오면서 지수를 또 급등시킬 수도 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한 그런 위치다라고 봐야 될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특징적으로는 보시다시피 대형주들이 오늘은 대체로 부진했어요. 뭐 아마존은 서비스 부분 인력 축소한다. 이거 뭐가 사업이 안 되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애플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생산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 메타는 오늘 이제 대형 언어 모델 그 AI 플랫폼 출시가 늦춰질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메타가 하락을 했고, 월마트는 호실적의 가이던스까지 좋았는데 6월 이후에 관세 여파로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빠졌고요.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는 이제 법무부에서 그 메디케어 관련해서 이제 사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 조사한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에 오늘도 급락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대형주 부진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것보다 하락으로 다가온 만기일 영향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져요. 뭐 이게 뭐 뉴스들이 보면 이렇게 뭐 메타 거 빼놓고는 그렇게 큰 뉴스라고 해석되긴 좀 애매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만기일 영향을 더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증시는 지금 위치가 되게 중요한 위치인 게, 잘 보시면 2월 말에 하락했던 음봉 나왔던 그 위치까지 복원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면 저 2월 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올린다고 그때 공개를 딱 했어요. 그때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때 뭐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막 저 바로 자기네 나라에서 수입을 그렇게 많이 하는 국가, 그러면 인플레이션 자극될 텐데 하면서 관세 전쟁에 서막을 올렸던 자리가 바로 저 때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반등을 했다가 해방의 날 어쩌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트럼프가 관세 이슈 또 제기하면서부터 떨어진 거잖아요. 그때부터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관세 뉴스가 터지기 시작했던 그 자리까지 정확하게 올라온 거예요. 예, 그 자리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뭔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관세가 확실하게 해결이 되든가 아니면은 그걸 뒤덮을 정도의 호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시장을 끌어줄 대형주의 개인기 장세가 만들어지거나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딱 그 부분 복원시켜 놓고 나서는 좀 신중해지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박스권에서는 벗어났는데 어제 하루 만에 그 박스권 언저리까지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어정쩡한, 좀 어정쩡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뒤집을 만한 어떤 호재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관세, 미중 관세
넘길 재료가 나올 건 별로 없잖아요. 보통 이럴 때는 이제 종목 개인기 장세.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이 아예 그냥 제가 가끔 표현 드릴 때 이렇게 강제로 끌고 올라가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뭐 멱살 잡아 올린다라는 표현하는데 그건 조금 어중간한 것 같아서 하여튼 강제로 끌어올리는 대형주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보다 ADR이 되게 많이 낮아지긴 했어요. 제가 뭐 계속 ADR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중반, 초반 넘어가면 ADR이 떨어지는 사이클로 바뀐다. 이거는 상승 종목수 비율이라고 제가 표현드렸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과열됐다가 과열이 식고 있고, 이거는 계속 내려가는 사이클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가격 부담이 깔끔하게 정리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며칠 정도는 뭐 연속적으로 상승 종목이 와 하고 많이 나오기는 쉽진 않다. 그런데 아마 다음 주 중반, 후반 정도 되면 아마 이건 거의 다 해소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겠지만 이후부터는 이제 종목들별로 선별적으로 상승 시도하는 종목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단계가 다음 주 후반 정도는 올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 주체로 컴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시작한 이후에 매매한 종목들을 좀 대체로 보면 뭐 하이닉스가 가장 많은 그 8천억 원에 달하는 매수를 받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또 받았고 그러니까 두 종목 순매수 합계가 1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외에는 이제 조선업종이라든가 일부 방산 그다음에 이제 전력설비 뭐 이런 기업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매수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주포가 시장을 지탱해주고 있는 장세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매수 누적 종목군들이 활발하게 이제 지수를 견인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지금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서 지금으로서는 외국인 기관의 종목 장세가 상당히 활발하다. 그래서 5월 초 이후에 외국인 기관이 따박따박 물량을 늘려놓고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중 협상 이후에 큰 이슈가 없거든요. 지금은 뭐 미국 지표가 어떻게 나왔다, 뭐 하여튼 그런 것들 외에는 이렇게 큰 이슈가 없는 상태라서 종목별 개인기 장세로 바뀌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종목 장세, 그래서 종목별 수급 동향을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다행스러운 건 이제 환율이 어제 한번 확 이슈가 됐다가 잠잠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환율 때도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아직까지는 큰 뉴스로 부각되진 않는데, 이건 계속해서 경계를 좀 해야 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또 플라자 합의, 환율 변동성, 막 이런 것들 뉴스 나오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좀 변동성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작년 7월 이후 처음으로 2주 연속 순매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매수 주체로 컴백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가져볼 만하죠. 근데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의 완전한 컴백은 5 업종 중에서 4개 이상 매수할 때 입증이 된다. 전기전자, 운수, 그러니까 자동차, 철강화학, 금융 이 5개 중에 4개 이상을 일주일에 3일 이상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이제 외국인들이 완전한 컴백으로 보거든요. 좀 비슷하긴 한데 뭐 그 흐름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로 1분기 기업들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고 그렇게 되면서 종목들별로 차별화 장세가 또 실적이 좋은 기업들, 다음에 좋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나온 기업들 어제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래서 실적 쏟아져 나오면 뭐 그때부터는 이제 입증된 기업들 중심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이 종목 왜 이러지라고 하고 한번 전자공시 들어가 보면 어제 실적 발표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 미증시가 약세장, 큰 폭의 어떤 급락 이후에 20% 올라가는데 걸린 기간을 이제 표기하는 건데 평균적으로 23일 걸렸대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반등도 급하게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이 딱 평균치인 23일하고 정확하게 일치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고 나면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전의 사례를 보면 가장 가까웠던 게 이제 2022년도 6월과 12월의 큰 폭의 하락 이후에 급반등 20% 올라오고 나서의 어떤 주식시장 움직임인데 투자자들은 20% 올라가고 나면 좀 경계하는 그런 패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가면 다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락 이후에 반등하는 과정에서는 단타, 기간을 길게 보지 않는 투자자들의 자금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매물 소화가 어떤 모멘텀 없이 이제는 경기가
좋아질 거야, 실적이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가 주식시장 더 올라갈 거야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다시 또 크게 빠질 수도 있는 거라서 관세 협상이 삐걱거리는 거 없이 꾸준하게 이어져야 되고, 또 그 기대감으로 기업들의 실적을 너무 이제 좀 안 좋게 봤구만 이런 어떤 안도감이 좀 작용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안 그러면 과거같이 크게 빠질 수도 있는 자리라서 지금은 뉴스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해졌고, 그 뉴스 특히 관세에 관련된 뉴스가 타결적으로 계속 가고 있긴 하구나라는 안도감을 줘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줄타기한 우리 증시도 아까 제가 위치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자리라서 뉴스의 어떤 변화 집중적으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